직업을 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. 하지만 저희 가족 중에 그 어려운 걸 제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제 여동생입니다. 동생이 직업을 여러 번 바꾸면서 저희 가족이 어떻게 풍비박산 났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저희 자매는 평범한 가정에서 별탈 없이 여유롭게 자라왔어요.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고 부족한 것 없이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습니다. 저는 첫째라 부모님께서 엄격하게 키우셨지만 저보다 6살 어린 동생은 늦둥이 막내라고 오냐오냐 키우셨죠. 엄마, 나 댄스 학원 보내줘. 갑자기 댄스 학원을 왜? 뭐 하고 싶어서? 내 친구 예빈이가 댄서 되고 싶어서 댄스 학원 다닌다잖아. 나도 댄스 하고 싶어. 알겠어. 학원 등록해 줄 테니까 잘 다녀봐. 며칠 뒤 엄마, 나 댄스 학원 안 다닐래. 다른 애들은 다 잘 추는데 나만 못 춰. 그래도 3개월 끊었는데 조금만 더 다녀보지. 아, 몰라. 땀나는 것도 싫고 다른 애들이랑 비교되는 것도 싫어. 안 다닐래. 엄마, 나 요리 학원 보내주면 안 돼? 너 라면도 네 손으로 안 끓여 먹잖아. 요리 학원은 갑자기 왜? TV 보니까 셰프들이 멋있어서 나도 해보고 싶어. 알겠어. 이번에는 학원 꾸준히 다녀야 돼. 응, 알겠어. 며칠 뒤 엄마, 나 요리하다가 손 베었어. 괜찮아? 병원은 갔어?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안 갔는데. 요리 너무 위험한 것 같아. 칼도 다뤄야 하고 매번 불 위에 있으니까 너무 위험해. 나 이제 요리 학원 안 다닐래. 그래.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. 동생은 항상 이런 식으로 금방 질리고 새로운 직업에 쉽게 눈 돌리고 쉽게 시작하고 금방 포기하는 걸 반복했죠. 아, 엄마. 쟤 그냥 공부나 하라 그래. 다니는 학원마다 한 달도 못 다니고 그만두잖아. 아직 적성에 맞는 걸 못 찾은 거야. 그렇지, 예진아. 맞아. 언니는 공부 잘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야. 나는 공부를 안 되니까 딴 거라도 해야지. 뭘 공부를 안 돼, 공부를 안 하는 거겠지. 됐다. 그땐 동생이 어려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. 언젠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면 몰두할 거라고 믿었어요. 하지만 3살 뻘은 여든 간다고. 시간이 흘러도 동생은 바뀌지 않았죠.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동안 동생은 겨우 들어간 대학교마저도 자기랑 안 맞는다며 자퇴해버렸습니다. 그 뒤로는 자기 눈에 쉬워 보이고 만만한 직업을 찾아다녔죠. 하지만 세상에 만만한 직업이 어디 있나요? 고등학생 땐 학원만 옮겨 다녔지만 성인이 되자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이번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. 엄마, 요즘 유튜버가 돈 엄청 많이 번대? 나도 유튜브 하고 싶은데 장비가 좀 필요해. 유튜브 하는데 뭐가 필요해? 그거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카메라, 마이크. 영상 찍을 때 필요한 물품 필요해. 그런데 영상 제대로 만들려면 좀 비싼 걸로 사야 돼. 알겠어. 사줄 테니까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? 응, 알겠어. 그 후에 영상 10개도 안 올리고는 나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아무도 안 보지? 나는 유튜브랑 잘 안 맞나 봐. 하면서 비싸게 산 장비들을 헐값에 팔았습니다.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은 또 다른 사업을 찾아왔죠. 엄마, 요즘 카페 차리면 순수익 최소 700씩은 가져간대. 카페? 카페 차리는데 돈 많이 들지 않니? 엄마, 아빠, 목돈 좀 빌려주면 안 돼? 내가 은행 이자보다 더 쳐서 갚을게. 야, 요즘 눈 뜨면 생기는 게 카페인데 무슨 카페야? 언니는 뭘 한다고 그래? 카페가 쉬워? 너 카페 알바라도 해본 적 있어? 내가 그것도 안 알아봤을까 봐? 요즘은 가맹점에서 다 교육해 주거든? 나도 다 알아봤어.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마. 자영업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몰라? 엄마, 쟤 돈 빌려주지 마. 언니는 평생 회사 다니면서 월급이나 받고 살아. 나는 월에 700씩 벌면서 살 테니까. 엄마, 아빠, 나 목돈 잠시 빌려주면 이자 쳐서 갚을게. 한 번만 빌려줘. 나 진짜 자신 있어. 예진아, 그게 그렇게 쉽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일하면서 나중에 차려보는 건 어떨까? 자기가 사장이면 열심히 하겠지. 우리가 한 번만 도와줘요, 여보. 알았어. 이거 우리 노후 자금이니까 열심히 해야 한다. 그렇게 시작된 동생의 카페. 오픈빨인지 자리를 잘 잡았는지 카페는 초반에 잘 됐어요. 동생도 초반에는 열심히 일했죠. 하지만 동생은 가게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건성으로 일하더라고요. 야, 너 가게 차려놓고 왜 집에만 있어? 알바 많이 뽑았어. 알아서 잘 굴러가. 가게 사장이 출근 안 하면
그 가게 잘 돌아가겠다. 신경 꺼. 그렇게 해도 매출 잘 나오거든? 기세등등한 동생 태도와는 다르게 양옆으로 우후죽순 생기는 카페에 매달 내야 하는 월세, 인건비, 운영비, 사장이 없으니 생기는 뒤숭숭한 분위기까지. 이런 상황이 겹쳐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. 동생은 막판에 알바비 아끼겠다고 엄마까지 가게에 불러 일을 시키기까지 했어요. 그럼에도 동생 가게 폐업은 막을 수 없었죠. 이후 아버지 지인 소개로 겨우 취직했지만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어. 라며 그만뒀고 요즘은 주식이 뜬다며 주식을 시작하더라고요. 그때는 자기가 모은 돈으로만 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. 엄마, 내가 2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300만 원이 됐어. 한 달 동안 100만 원 번 거야? 네가 그 시간 동안 일했으면 200만 원 벌었겠다. 이거 수익률 엄청 좋은 거거든? 요즘 상승장이라서 수익률이 좋은 거겠지? 언니가 주식에 대해 뭘 알아? 엄마, 내가 2천만 원으로 시작했으면 1,000만 원 버는 거고 2억으로 시작했으면 1억 버는 건데 시드머니만 많으면 엄마한테 빌렸던 돈 갚고도 남아. 내가 진짜 돈만 많이 있으면 3개월 동안 돈 불려서 엄마 아빠 노후자금 돌려놓을게. 이번엔 진짜 공부 많이 했어. 네가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을 날렸는데 무슨 돈을 빌려줘? 그냥 착실하게 돈 벌면서 네 돈으로 주식해. 그래, 예진아. 이번에는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. 우리가 너한테 많이 투자했지만 돈만 썼지 벌어온 건 하나도 없었잖아. 아, 그래서 이번에는 돈 벌어 왔잖아. 이번에는 진짜 공부해서 한 건데. 공부는 무슨? 그냥 발이나 담궜겠지. 우연히 돈 번 거고. 엄마 이제 너 빌려줄 돈 없으니까 돈 달라고 하지 마라. 하지만 몇 달 후 우연히 저희 집 우편함을 보다가 집담보대출 연체 우편을 봐버렸죠. 엄마, 이게 뭐야? 이게 그러니까. 집 담보대출로 뭐 했어? 설마 예진이 돈 줬어? 아니, 이번에는 정말 자신 있고 적성에도 맞고 앞으로 주식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공부했대. 그리고 주식은 리스크가 적어서 실패해도 손해가 안 크대. 주식이 무슨 한 달 공부한다고 되는 줄 알아? 수익은 계속 나는데 원금이 적어서 보람이 없다고. 시드머니가 적어서 수익 안 난다고 사채 써서 주식한다는데 어떻게 하냐. 그런데 이자는 왜 안 갚아? 그게 주식이 물려서 지금 빼면 손해라고. 잠시만 연체하는 거라고 해서. 김예진 어딨어? 야, 김예진, 너 지금 주식 얼마나 물렸어? 아니 그게 얼마나 물렸냐고! 내가 주식이 좀 많이 물려서 코인으로 좀 회복시키려다가 분명 코인으로 거의 회복했었거든? 그런데 코인도 하락장이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물렸냐고? 그게 반밖에 안 남았어. 그런데 상승장 오면 이거 금방 돌려놓을 수 있어. 돌려놓긴 뭘 돌려놔? 있는 돈 마저 잃고 싶어? 그 이후에 저희 부모님은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에 이사를 가 지내십니다. 저는 집이 좁아 독립을 했고요. 동생이 잃은 돈을 생각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지만 사실 그건 부모님 돈이고 부모님께서 오냐오냐 키워서 동생이 그렇게 됐으니 더 답답하시겠죠? 이제 부모님께서 더 줄 돈도 없고 동생도 이만하면 정신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지만 주말에 집에 가니 황당하게도 동생은 여전히 집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. 야, 너 취직 안 해? 할 거야. 나도 노력하고 있어. 학력도 없어서 취직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. 네가 대학 안 간 게 우리 잘못이야? 모든 직업 만만하게 보고 뭐 하나 지그시 하는 법 없이 자퇴한 게 우리 탓이냐고. 그만해라. 쟤도 속이 아니겠지. 엄마는 그만 감싸. 엄마가 그렇게 감싸니까. 제가 저 모양 저 꼴이지. 저 모양 저 꼴? 나도 열심히 했어.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. 유튜브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봐주고. 카페도 잘 되고 있었는데 근처에 매장이 여러 개 생겨서 망한 거고. 주식도 엄마 아빠가 좀 더 빨리 빌려줬으면 상한가 쳤을 때 돈 버는 건데 돈 빌려줬을 때 하한가 쳐서 그랬던 거라고. 나도 다 열심히 했어.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지. 집을 풍비 박산냈음에도 바뀌지 않는 동생의 태도 때문에 도저히 화를 참을 수 없었죠. 열심히 했다고?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? 댄스 학원, 요리 학원, 유튜브, 카페? 주식 뭐 하나라도 끝까지 해본 적 있어? 안 맞는다, 재미없다, 힘들다. 누구는 안 힘들어? 누구는 하는 일이 전부 다 잘 맞을까? 매일이 재밌어? 엄마는 재미있어서 마트 알바하셔? 너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! 네가 엄마 아빠 노후자금 아파트 다 날려서! 너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라는 게 없니?
엄마, 언니가 나 때렸어. 동생은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당황스러워했지만 엄마는 동요하지 않았죠. 엄마, 이제껏 네가 싼 똥, 엄마 아빠가 치워줬지만 이제 네가 벌인 일, 네가 해결해. 그리고 너 앞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. 아니면 내가 엄마 아빠 대신이라도 신고해버릴 거니까. 무슨 신고를 해? 엄마 아빠가 나 지원해준 거거든? 예진아, 언니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다. 앞으로 100만 원씩 갚아. 너랑 카톡한 내용 다 있으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할 수 있어. 엄마까지 왜 그래? 알겠어. 알겠다고. 갚으면 될 거 아니야. 동생은 그날 이후로 겨우 취업을 했고 자의로 일하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께서 더 이상 본인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꾸준히 일을 다니고 월에 10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일해서 돈을 버니 본인 돈은 아까운지 사업할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. 그 모습이 어찌나 괘씸한지 동생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싶은 심정입니다. 그래도 다른 사업에 눈 안 돌리는 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. 이렇게라도 직장을 다니게 됐으니 언젠간 동생도 정신을 차리는 날이 오겠죠?